팀장님, 잠시 멈춰 주십시오. 오른쪽 팔이, 오른쪽 팔이. 다급히 팀장님을 부르는 한 병사. 병사의 팔을 보던 부대장은 깜짝 놀라 병사의 팔을 살펴보는데 분명 다친 팔을 치료받고 비행기에 탔는데 병사의 팔은 붓다 못해 보라색으로 변색이 될 만큼 팔의 상태는 안 좋아 보였는데요. 당장이라도 쇼크 상태에 빠질 것 같은 병사는 이스라엘로 떠나기 전 한국을 방문했던 캐나다 특수부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저희는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과 쿼라의 사연을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1000명 되면 굿네이버스에 기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특수부대 JTFE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특수부대 JTFE는 총점에서 70% 이상 받아야 하며 지원자는 최소 2년은 정규군에서 복무해야 하며 7개월가량 특수전 훈련 기간을 가져야 할 만큼 어려운 훈련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캐나다 특수부대 지원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육체적 능력, 지구력, 정신력을 요구하며 훈련 프로그램도 미국의 델타포스 훈련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총 4단계로 나뉘는데 매우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9.11 테러 이후 예산이 증폭되면서 약 60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저격수 기록 터포 중 3명이 캐나다군 소속이고 랭킹 1위도 이라크 내전 당시 캐나다 저격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특수부대에서는 캐나다 군부대 역사상 최초로 단체 해외 휴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진행되는 실전 훈련에서 꽤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저희 특수부대는 일반 병사들은 물론 저희 부사관과 장교들 전원까지 단체 해외 휴가를 받을 수 있었고 모두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약 2주일 정도의 해외 휴가 포상이라 휴가 장소를 어디로 정할지 매우 고민이 되었는데요. 부대장님의 지시로 무조건 해외로 단체 휴가를 나가야 했지만 각자 가고 싶은 나라가 달라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교 팀원들 중 유일하게 한국의 카페에서 약 한 달 동안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던 제임스는 자기가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 한국으로 휴가를 간다면 후회 없을 것이라며 저희를 설득하더군요.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동료들은 한국은 아시아 나라가 아니냐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함께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를 반대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제임스의 말을 믿고 장교 동기들을 통솔해 약 일주일 뒤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그 순간까지도 대부분의 팀원들이 한국을 꼭 가야 되냐는 말과 함께 캐나다와 유럽권의 다른 나라들도 유명한 관광 명소가 많은 데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가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며 지금이라도 여행지를 바꾸자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으로의 여행을 고집하고 싶더군요. 토론토에서 출발해 약 14시간 뒤 인생 처음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저와 팀원들은 처음으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30분이 넘도록 공항에 입국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한국이 아시아의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그런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 처음 마주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캐나다 공항보다 큰 크기는 물론 단순한 공항이 아닌 말 그대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기술력을 공항에 압축시킨 듯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일 놀라웠던 것은 캐나다 공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공항 내부의 거대한 쇼핑몰과 식당들이었습니다. 토론토의 피어슨 국제공항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공항인데 인천국제공항도 그에 못지않게 첨단 시설을 갖춘 공항이었습니다. 또한 치안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쇼핑을 즐기거나 공항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저와 같은 정식 군인들조차도 공항이나 기차역, 심지어 버스터미널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지나갈 때에는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 모르는 소지품이나 가방을 지키기 위해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길을 걷는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항에서의 모습을 통해 이번 한국으로의 휴가가 굉장히 뜻깊은 선진국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희 장교 동료들 또한 마찬가지로 저처럼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왜 한국 공항에는 마피아처럼 보이는 범죄자들이 전혀 없는 것이냐며 얼굴에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약 14일간의 단체 휴가였기에 전문적인 가이드가 필요했던 저와 팀원들은 먼저 한국을 경험했었던 제임스의 도움을 받아 제임스가 한국의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했을 당시에 한국인 사장님을 공항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수기 시즌이기에 지금은 카페를 잠시 직원에게 맡기고 쉬고 있다던 제임스의 한국인 친구 규현 씨는 군복을 입고 있는 저와 동료들을 보더니 제임스와 같은 군인이라며 놀라워하셨고 저희는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약 14일간의 한국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죠. 그런데 규현 씨와 간단히 한국 공항의 카페에서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저희 장교 팀원 중 한 명이 팔이 이상한 것 같다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팀원의 군복을 올려보았고 아니나 다를까?
약 한 달 전 훈련을 하던 도중 다쳐서 깁스를 했던 팔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부은 상태로 변세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주위에 병원이라고 할 만한 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미 공항을 어느 정도 빠져나와 출구에 있던 카페였기에 더더욱 의료 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저는 캐나다 부대에서 배웠던 구급법을 통해서 일단은 강제적으로 팀원의 깁스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했으나 깁스가 팔에 너무 강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손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를 바라보고 있던 규현 씨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팔이 아픈 동료를 부축해서 자신을 따라오라며 눈앞에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차를 타봐야 이동 시간만 길어질 뿐 동료의 팔의 압박감만 더해진다는 생각에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고 앞서가고 있던 규현 씨에게 지금 차를 타봐야 소용이 없는데 뭐하러 지하로 뛰어가는 것이냐며 고함을 지르고 말았죠. 하지만 규현 씨는 저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 7분 정도 달린 순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규현 씨가 저희를 안내한 곳은 한국의 지하철 시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외국인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긴급 병원이라고 적힌 자동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하철과 공항이 연결되어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지하철을 이끌어온 것인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고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은 동료를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에 규현 씨를 따라 지하철 긴급 병원으로 들어간 뒤 저희 군인 여권을 보여주고 다급한 치료를 지하철 직원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팔이 아픈 팀원의 치료를 기다리며 병원 밖을 빠져나와 어떻게 지하철 입구에 이런 치료 시설이 있지라는 생각에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놀란 표정을 지으며 구경하던 그 순간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던 규현 씨가 병원 밖으로 나오더니 동료는 캐나다 병원에서의 잘못된 깁스 방법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단순한 증상이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외국인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한국의 지하철 몇몇 곳에는 이처럼 지하 긴급 병원이 건설되어 있다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지하철에 있는 메디컬 존이라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공항 외에도 도심의 지하철역에서 의원과 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컬 존이라니요. 진료와 약 처방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고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해 공백 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규현 씨의 설명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지하철과 공항이 그저 단순한 지하도와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한국의 도시 인프라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긴급 병원까지 있다니 한국에서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굳이 캐나다에서처럼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근처의 병원을 방문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은 저와 동료들조차 진짜 후진국은 바로 캐나다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팔이 아프다던 팀원은 캐나다 군병원 의사의 실수로 이상한 방법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고들마저도 캐나다가 얼마나 황당한 후진국 도시,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을 가졌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경이었죠. 다행스럽게도 동료는 한국의 지하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한국인 의사분의 긴급 처치를 받아 올바른 방식으로 팔 깁스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규현 씨는 병원비가 5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으니 이것은 자신이 직접 결제를 해주겠다면서 그래도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와 동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규현 씨에게 그게 정말 사실이냐는 질문과 함께 영수증이라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영수증을 보고야 사실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저와 동료들이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료 비용이 저렴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기 시간이 무척 길고 선택적 의료 비용이 꽤 많이 청구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대기 시간도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규현 씨는 한국에서는 의료 서비스는 고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국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해주며 한국에서는 지금처럼 언제 어디서나 긴급하고 손쉬운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 아프면 바로 말하라며 가슴 따뜻한 위로까지 해주시더군요. 그 이후 저와 동료들은 완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하게 되었고 대장님에게 전화를 드려 14일이었던 단체 휴가를 하루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떠나기 전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냐며 무시하던 동료들은 어느샌가 눈을 반짝거리며 한국의 길거리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고 팔이 아팠던 동료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오지 못했으면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도감에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죠. 그 후 저희는 규현 씨의 조언으로 너무 튀어 보이는 군복을 갈아입기 위해 공항에 마련되어 있는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규현 씨의 거주지라는 여의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규현 씨는 자신의 집에 아들이 같이 살아서 건장한 체격인 저희가 입을 수 있는 옷도 많이 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저와 동료들을 초대했고, 일단은 옷을 갈아입고 여의도를 시작해 서울로까지 여행을 즐겨보자며 세부적인 가이드까지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리무진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향하던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여의도의 풍경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보기 힘들던 도시와 풍경이 어우러진 모습은 물론 엄청나게 긴 호수의 옆으로 높게 솟아있는 한국의 빌딩들은 캐나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프라처럼 보이는 것이 확실했죠. 동료들도 어느 순간부터 저희 옆에 붙어 창밖으로 한국의 도시 풍경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몇몇 동료들은 곧바로 SNS 계정으로 여의도의 풍경을 촬영해 업데이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상황은 바로 버스를 내린 다음부터였어요. 약 40분의 시간이 걸려 버스에서 내리게 된 저와 동료들은 이미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는 규현 씨의 아들분들의 도움을 받아 자가용으로 바꿔 탄 뒤 규현 씨의 거주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규현 씨는 저와 동료들에게 혹시 캐나다 부대에서 수영을 하는 법도 배웠냐면서 시간이 괜찮다면 자신과 아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해상 훈련도 자주 했었던 저와 동료들은 기본적인 수영 방법은 알고 있었기에 시간도 많아서 흔쾌히 규현 씨의 제안을 수락했지만 도대체 어디서 수영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전문 체육센터가 모여있는 지역으로 차를 타고 2시간 정도는 가야만 있거나 다소 더럽게 관리되고 있는 군부대 훈련 수영장을 이용해야만 가능했는데, 규현 씨의 차를 타고 가며 주위를 살펴보니 수영장으로 보일 만한 건물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가 타고 있던 자동차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내 차를 주차한 뒤 규현 씨는 저희에게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을 가면 되겠다면서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이곳에서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멀리 있는 수영장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곤란한 표정을 보였으나 규현 씨는 저와 동료들의 말에 옅은 미소를 띠시더니 잔말 말고 따라오라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 규현 씨의 집으로 들어가 간단하게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저와 동료들은 매우 비싼 가전제품과 풍경이 좋은 한국의 아파트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그저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옷을 다 갈아입은 후 규현 씨는 이제 수영장으로 가자면서 뜬금없이 얇은 수영복 하나와 가디건을 입고 나왔고, 저와 동료들은 규현 씨가 완전히 미쳤다는 생각에 그저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규현 씨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간 저와 동료들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수영장 시설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저와 동료들은 곧바로 규현 씨에게 어떻게 거주지에 수영장이 있는 것이냐는 말과 함께 놀라운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고 끊임없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던 그 수영장은 놀랍게도 제가 캐나다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용하는 수영장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심지어 물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한쪽 장소에서는 몸이 좋은 한국인 강사가 수영 강습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규현 씨는 저와 동료들을 보더니 한국의 아파트에는 요즘 수영장이 설치된 곳도 있다면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오래 사용해도 추가 비용은 없으니 마음껏 놀아보라면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깨끗한 물과 수영장 시설에 저와 동료들은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웃음이 나왔고, 살아생전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거주지에서 단 10초도 걸리지 않는 이동으로 이러한 규모의 수영장을 이용한다니 물을 좋아하는 저와 동료들에게는 천국과 다름이 없었고, 이러한 거주지 인프라 시스템을 가진 한국은 완전히 미친 나라 같았죠. 모든 휴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온 저와 동료들은 지금은 부대에 있는 또 다른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아파트 수영장 사진을 보여주며 다음 휴가는 같이 한국으로 가자며 한국 여행 홍보 담당관으로 지내고 있을 정도죠. 지금이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행복한 요즘, 저와 동료들은 다시 다가올 한국으로의 휴가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에 관한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극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